공략주 타임으로 넘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열어보기 전에 AS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마스터님께 딱 들었던 게 네. SK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정해두지 않겠다. 떨어질 때 계속 조금씩 담아가 보자. 그때가 한두 달 전인가?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 뷰 어떻게 가져갈까요? 실제로 제가 나 혼자 점상 또는 실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산업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를 올려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국민 소득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산업이 뭐가 있냐? 조선업, 은행, 건설 사실 다 힘들죠. 건설은 더더욱 힘들고 건설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반도체 기업들이 초대형 생산 설비를 만드니까 중장비 회사든 뭐 다른 건설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는 부분은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앞서 대략적으로 16만 원대 일단 매수 사인을 들었고 보유를 하고 비중도 갖고 계신 자금의 50% 넘게 매수를 했는데 좀 떨리긴 했었죠. 네, 떨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파월 의장이 한번 여기서 좀 아쉬운 발언을 했었어요. 2025년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2회 정도를 제한을 두겠다라면서 시장이 뚝 하고 1000포인트 넘게 빠졌었어요. 다우지수가 그때.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의 그런 부분의 의지가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우리나라랑 비교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에 다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9만 원 이 조정 오면은 매수하자. 그래서 19만 원 선에서 실제 또 다시 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음봉도 있고 양봉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25만 원 선까지 가면은 이쯤 되면 됐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물론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뭐 21만 원을 깬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겠지만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2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주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25만 원까지는 상방을 열어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접수받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차트가 참 매섭습니다. 정말 네. 위에가 없는 것처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원전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 있는 건 맞지만요.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 다시 짚고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 K 원전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주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 지인분들이 이제 초창기 임기 시절에 취임했을 때 진짜 원전에 너무 진심이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하면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실제 원전과 관련된 어떤 뭐 이슈는 없었지만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뭐 한신기계, G2 파워, 뭐 두산 에너빌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22,000원, 22,000원부터 21,000원 사이가 저는 아마 저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2,000원, 21,000원 이 사이에서 그냥 물량 모아 가시자. 그래서 물량 모아서 이제 그제 매도를 했어요. 물론 오늘 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저는 그제 매도했던 이유가 줄챙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아니요, 줄챙이? 줄 때 챙기자. 네. 네. 일단은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평가 수익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평가 수익 500만 원 확인했는데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실현하냐 마냐. 큰 돈이에요. 예, 절대 작은 돈 아니니까 그런 것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24,000원까지 좀 눌림을 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에 두산 쪽 같은 기업은 이제 두산 그룹 자체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만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죠. SK랑 비슷한 맥락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유증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블록딜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계열사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게 최선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 줄 때 좀 많이 챙기는 편인데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라면 현재 기준은 24,000원. 그리고 만약에 24,000원을 이탈한다라면 23,000원 선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것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추세는 하방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시기 맞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 자체를 따로 논한다라는 것보다는 눌림 매수로 접근해보는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조금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24,000원 눌림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특히 23,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뷰를 가져가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도 참 잘 올랐어요, 사실. 수익률 그쵸. 좋았다가 예. 좀 최근에는 횡보하는 흐름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하나오션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만 팔자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정신병 걸릴 뻔했네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네. 횡보하는 사이니까요. 일단 아무튼 뭐 여론이란 참 무섭구나.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뭐 1월 17일 그날인 것 같아요. 그날 네. 제가 반 정도 매도합시다. 그 다음 주가 월요일에 3.94%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반 정도 매도 물량 정리하고 이제 남은 물량은 상방으로 52,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박 꽉 깨물고 홀딩 하시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 하나오션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수주 공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특정 시점, 즉 현재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방한을 한다라면 네. 실제 뭐 조선업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토론이라든지 뭐 MOU를 맺는다든지 자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서서히 열기가 좀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오션이 물론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기대감으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하방으로 5만 원을 못 지켜주면은 일단 최종적으로 전량 물량 정리하고 5만 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정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어차피 수익인데 뭐 오늘은 좀 올랐네, 오늘은 좀 내렸네 하면서 추세 매매를 즐기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5만 원 지지하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동안 기대감으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뷰를 가져가 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종목들 하나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가 아스테라시스. 네. 미용기기가 오늘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일단 신규주고요. 이건 추천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여기 여의도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사서 수익 구간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대략 뭐 최소 10%에서 20% 수익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는데 제가 왜 신규주를 오늘 거래했을까요? 맞추면 6포. 저 이미 준비해놨어요. 네? 유포. 제가 드릴게요. 아니, 말씀 아니, 주세요.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 뭐 전력 쪽 가 있고 뭐 원전 쪽 가 있고 네. 근데 좀 높은 가격에서 좀 매수를 좀 꺼려 하시는 데이트레이더 분들도 많고 투기적인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죠. 장 시작하면서 아스테라시스를 보면서 미용기기 나랑은 상관은 없지만 일단 오늘 반짝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정확한 가격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봉상으로 본다라면 아마 이 구간 내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왜 그러면 그 신규주를 당일 청산을 하느냐? 신규주는 운이 좋으면 정말 예전에 그 HD 현대 마린솔루션처럼 뭐 300% 상승할 수도 있죠. 따따블. 뭐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를 거래할 때는 수익 줄 때 줄챙, 줄 때 줄챙. 챙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가 내가 판 게 잘못됐구나 하면은 확인하고 다시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매도를 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매도 잘했고 왜
연휴 앞두고 손실 계좌로 마무리 지면은 거진 일주일 내내 찝찝하거든요. 그래요. 계속 신경 써요. 그냥 예민해지고.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뭐 세뱃돈 치고는 적지 않은 돈 일단 수익을 좀 챙겨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 이제 미용기기 쪽은 제가 좀 약해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나요? 미용기기요? 뭐 미용기기는 자주 네. 케어 받은 저는 네. 네, 슈링크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좀 당겨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는 어. 시술이 있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럼 미용기기 쪽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 검증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본질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금요일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의 평균 가격을 되찾을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시가를 이제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또 미친 듯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거래 방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서 수익을 또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아스테라시스 지금은 좀 진입하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무료 방송할 때 같이 들어갔다가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박재호 마스터 무료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딜사이트 S의 유튜브 창에 박재호 마스터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 번째 공략주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확실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러브콜도 받았고요. 네. 다만 이미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네. 우리 시장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우리 시장은 뭐랄까요? 이게 개별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으면은 네. 막 올랐다가 막 떨어져요. 예, 그리고 급등하다가 갑자기 점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1조,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요, 그 호재 반영과 함께 추세가 우상향을 그려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총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만약 현대차가 우리도 FSD에 버금가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오르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어쨌든 하루에 1%씩 조금씩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나중에 뭐 정고점을 돌파할 때쯤 특징주, 현대차, AI 기술, FSD 능가할까 막 이런 이제 기사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앞서서 전력 테마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준 사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 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비추세 종목을 거래하셔봤자 네. 더 빠져요. 또는 반짝 상승을 했지만 내가 매도하려는 차례에 다시 빠져요. 근데 그런 경우 워낙 많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 수익을 최근에 좀 냈었던 종목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다 대형주예요. 대형주. 뭐 소형주는 매수에 대한 의욕이 안 생겼어요. 동기가. 물론 뭐 소액으로 단타야 뭐 할 수 있겠으나 그래봤자 정말 속칭 이제 짤짤이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저도 생각을 해본다면 뭐 SK 하이닉스, 뭐 하나오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뭐 익절하거나 매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의 변화 그리고 전력 설비 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 물론 이제 HD 일렉트릭이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더 잘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LX 일렉트릭도 그에 못지않게 신뢰도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절대 뒤처지지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북미 고객 비중 확대, 이제 말 그대로 그 고객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타운에
전력 설비 들어가고 네. 어느 도시에 전력 설비 들어간다라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뭐 어디 산속에 뜬금없이 정말 하얀색 건물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IDC 센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전기를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고압으로. 그럼 그 초고압으로 끌고 온 전력을 또 다운해 줘야 되겠죠. 전압 자체 낮춰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변압기,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 대상이 기존에는 뭐 일반적인 어떤 전력 설비였다면 이제는 정말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IDC 즉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뭐 대략적으로 한 100을 먹었다고 할게요. 100이라고 칠게요. 근데 AI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는요, 여러분들 한 전력 소모량이 한 2배, 3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또 그것들 쿨링하기 위해 또 전력이 들어가겠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24만 원부터 23만 원. 이 밴드 가격이 조금 넓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손익비로 놓고 봤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 가격권 내에서 물량을 줍줍줍 즉 모아 가시자. 그 이삭 줍는 여인인가요? 네, 모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삭 줍는 여인 맞습니다. 모네 작가가 네, 뭔가 불안한 표정인데요. 이삭 줍는 여인 맞습니다. 아니 작가가. 네, 아유 말씀 주세요. 자, 어쨌든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삭을 줍듯이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금세 100주 되고 200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주, 200주 막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조금씩 그냥 호가에 걸어두시면서 뭐 설거지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면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 좋겠고 이 종목의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저는 27만 원을 좀 잡고 싶어요. 27만 원대를 잡는 이유는 일단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27만 4,500원인데 왜 27만 원이냐? 정고점에 다다르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대다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일단은 그냥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가창의 체계 움직임은 좀 다소 느린 면은 있습니다. 느린 면은 있지만 실제 이 흐름 자체는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 또는 다다음 주 월요일 좀 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시장의 자금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좀 밀렸으면 23만 5천 원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내가 앞서는 한 주씩 샀어, 두 주씩 샀어 그러면 거기서는 한 10주씩 사셔가지고 적절하게 비중 잘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확실하게 추세를 탔다. 변압기 쪽은 확실하게 봐야 한다.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월요일 날 좀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꺾였던 것 빼고는 네. 우리 장에서 섹터 내에서도 계속 강한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력기기,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미국 쪽으로 수혜가 될 만한 모멘텀들이 쭉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괜히 중소형 쪽보다는 확실히 추세를 탄 대형주 접근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24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말씀 주셨으니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살펴보면요. ISC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닌데요? ISC가 아닌가요? 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지요? 네,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올라가면 보통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SK 하이닉스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2% 빨간불이지만 한미 반도체가 크게 오르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지금은 어떤 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미 반도체도 제가 실제 또 가족분들께서 그제 슈팅 나올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 혼자 점상에서도 추천드렸고 머니마스터에서도 제가 추천 드렸죠. 화요일에. 네. 화요일에 추천드리고 수요일에 급등했죠. 왜 칭찬 안 해줘요?
오, 좋아요. 역시 최고. 자, 어쨌든 간에 지난 화요일에 이제 추천을 여러분들께 머니마스터 3부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이죠.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비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날이죠. 네. 뭐 대략적으로 뭐 한 10만 원대 이제 언저리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아주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 머니마스터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2천억, 3천억, 5천억 이상 터지고 윗꼬리를 길게 달든 짧게 달든지 간에 뭐 급등을 좀 보여주는 장중에 급등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추세는 우상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부끄럽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벙찌고 이게 아닌데 라면서 이제 약간 후회를 했는데 이후에 저는 이제 다시 공략을 말씀드렸죠. 10만 5천 원 선, 11만 원 이하에서 잡아갑시다. 왜? 어쨌든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고 지금은 좀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올해 HBM4 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만족할까요? 못하죠. 더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성과금 1,750%인가? 그니까요. 역시 대기업을 가야 돼요. 1,750% 참 어쨌든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요. 근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생산성이 더 늘려야죠. 그래서 용인에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평택의 삼성 단지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터, 미물 낚시터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낚시 구경하러 갔다가 제가 알던 산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네. 다 평지가 됐더라고요. 네. 너무 와,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거기에도 자 들어갈 장비예요. 한미 반도체 장비, 소위 이제 본딩 장비라고 하죠. 자, 본딩 장비 뭡니까? 압력을 통해서 프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셀을 가지고 사실 D램도 만들고 어떤 플래시 메모리도 만들고 뭐 SSD, NVMe 여러 가지 만들지만 자, HBM도 D램의 하나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적층이라고 하죠. 쌓아서 우리가 이걸 압력을 통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잘못된 어떤 기능적인 작동을 하게 되면은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수율을 80% 이상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비록 약세이지만 재차 하락세를 좀 보여준다면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눌러주고 거기서 11만 5천 원부터 11만 원까지 다시 좀 모아가는 전략. 실제로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좀 모아가면서 슈팅 나오면 또 줄챙. 네, 수익 실현 좀 하고 추세 매매를 그럼 언제 하냐? 언제 SK하이닉스만 끌고 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질 때쯤. 네, 그때쯤이면 비싸게라도 사서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도 워낙에 지금 비추세 구간 내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종목이고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 대금을 1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은 이제 앞서서 본다라면 16만 원대 그 이상 가격대 19만 원, 20만 원 가까운 가격대에 좀 고통스럽게 물려 계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물량을 좀 던지는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준 그렇게 좀 잡아드리고 그 외에는 일단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재공략하고 이런 식의 좀 반복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민감도가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또 같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절한 매수가 11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매집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면서 익절해 보시는 것, 그렇게 투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요. 요즘같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추세를 잘 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빠른 종목 선택으로 수익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 S의 박재훈 마스터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방송 또는 저녁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투자 이야기 해주신 딜사이트 S 박재훈 마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